2025년 3월 20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봄이 오고 있는데 국민들의 봄은 아직 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주식시장은요. 일요일 방송에서 그리고 앞에 방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이고 그 이유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볼륨을 줄이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볼륨을 줄이고 그렇다면 일단 주식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두 개에 대한 시끄러운 볼륨은 좀 줄이고 넘어가는 분위기. 물론 볼륨이 줄어든 거지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4월 2일 트럼프는 상호 관세 하겠다고 벼르고 있고요. 연준에게 금리 인하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FOMC 3월달 금리 결정이 나오는 이번 주는 경기 침체 볼륨은 좀 줄이고 넘어가자라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2600포인트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오너들이 담보대출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일단 담보를 잡아야 되니까 담보에 대한 가치가 좀 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까지 올라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어쨌든 그건 약간 개별적인 이슈고 이번 주 주식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64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뭐 또다시 빠질 거면 올라갈 수 있을 때 많이 올라가서 빠지는 게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주식시장의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악재를 지금 인위적으로 볼륨을 낮추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간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 갑자기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8월 달 분위기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다시 설명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 여러분 진짜 그렇게 코스피가 200포인트 빠질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여러분 뭔가 분위기가 쎄합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보는 거는 호재와 악재와의 어떤 힘싸움, 기싸움을 보고 있는데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호재라는 개념보다는 악재의 볼륨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힘이 풀려가지고 악재 볼륨이 확 높아지거나 그랬을 때는 2640포인트야 라고 좋아하던 투자자들만 골로 가는 일이 생기니까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호재보다는 악재를 더 꼼꼼하게 챙겨서 냉정하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드리는 것보다는 돈을 좀 덜 잃게 해드리는 방송 돈다방 미쓰리고요. 자, 3월 18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3월 19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다가 겸공을 보고요. 겸공이 끝날 쯤 되면 한 10시 정도 되니까 대한뉴스를 보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뉴스가 끝나면 이제 저는 돈다방 미쓰리를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뭐 점심을 먹는다든가 뭐 좀 있다가 1시가 되면 강성범 TV를 보고 2시가 되면 매불수를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3시가 되면 저는 사실 그때는 아무 방송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종가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4시 반 정도 되면 또 새날하죠. 새날 끝날 쯤 되면 또 JTBC 뉴스 하죠. JTBC 뉴스가 끝나면 MBC 뉴스 합니다. MBC 뉴스가 끝나면 이건 하나 더 보면은 이제 사장 남청동. 요즘 제가 계속 이렇게 보는 방송 프로그램이 이렇게 돌려다 보니까
돈다방 미쓰리 언제 라이브 하지? 예, 그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콘텐츠로 할까? 어차피 지금 멤버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 공부를 라이브로 해야 되나? 어떤 방송 보니까 뭐 매매를 라이브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예전에 그 증권경제방송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몸에 좋은 그 여자분을 데려다 놓고 옷을 몸에 쫙 붙게 입혀놓고 마치 운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헬스장 가서 헬스하는 듯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주식을 매매하는 그런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방송을 런칭한다는 얘기를 듣고 미친 새끼들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저는 약간 그 주식을 그 스포츠 경기 중계하듯이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돈은 인간이 만들었고 그 돈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인간인데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전 돈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단 1원이라도 소중한 게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돈 가지고 마치 스포츠 주식 매매하는 거를 스포츠 게임 다루듯이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전 사실 용납이 좀 안 되고요. 진지를 빨면서 주식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고민 상담을 풀어드려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글쎄요, 이제 윤석열이 탄핵되고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안정이 되면 그 어떤 그 시간들 틈새를 뚫고 예명 내가 무슨 뭐 정치 시사 방송이냐 나는 증권 방송이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남이 뭐라건 말건 그냥 하면 되는데 일단 지금은 일단 탄핵되고 이재명 대표님을 일단 청와대 밀어넣을 때까지 조금 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다는 그만 떨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면 3월 18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번 주 주식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자, 3월 18일 뉴욕 증시가 하락하자 전문가들은 왜 하락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3월달 FOMC 회의 일정이 시작돼서 FOMC 경계감으로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 드렸죠. 뭐뭐 때문에 주식이 오르고 뭐뭐 때문에 내리고 그런 방법으로 주식을 풀다 보니 이유를 모를 때는 경계감, 관망세, 저가 매수, 이익 실현 이런 타령한다. 자, 3월 18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0.62% 하락, S&P 500이 1.07% 하락, 나스닥이 1.71%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경제 지표 발표된 거 보면은요. 2월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전월 대비 11.2% 증가.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 2.9% 하락했습니다. 2월달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 전월 대비 1.2% 줄어들었고요.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했습니다. 자,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어요. 자, 이것도 추세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경제가 부동산 쪽도 그렇게 좋지 않다. 그 이유는 뭡니까?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물론 작년 9월달 50bp, 11월 25bp, 12월 25bp 금리가 인하됐습니다만 이미 미국 국민들은 초저금리, 제로금리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얼마 전 75bp씩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갑자기 막 4번을 막 인상하고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서 미국 국민들은 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주택시장 지표도 꺾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월달 산업생산 전월 대비 0.9% 상승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3월 18일 화요일 뉴욕 증시 기준으로 보면 14일 금요일 날 하락했다가 13일 목요일 날 하락했다가 14일 반등했고 17일 월요일 반등했습니다. 이틀 연속 뉴욕 증시가 반등했어. 그런데 월요일 날은 FOMC 경계감으로 재하락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이번 주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자, 17일 수요일 제롬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4월 2일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미쓰리는 이번 주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표현은 못했습니다만 경기 침체 볼륨을 줄일 것이다. 지난주에는 인플레이션 볼륨 줄였고 이번 주에는 경기 침체 볼륨 줄였고 그럼 일단은 무사히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4월 2일 상호관세 그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나 압박하는 트럼프의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이 4월달 또 4월 전에도 악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주간 그림을 그려드리는 그 구간 속에 있는 뉴욕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 자, 3월 19일 뉴욕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14일 상승했고 17일 월요일 상승했고 18일 화요일 하락했고 19일 수요일 상승했다.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뭐 이런 거를 변동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변동성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런 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이런 흔들림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림 그리는 거 분위기 미쓰리가 얘기했던 대로 일요일마다 제가 주간 그림을 그려드리는 것처럼 인플레 볼륨을 줄이고 근데 제가 인플레 볼륨을 줄인다고 표현했지 인플레이 이슈가 없어져 버리고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 볼륨을 줄인 게 지난주. 이번 주는 경기 침체 볼륨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 3월의 실질적인 마지막 주 그림은 또 23일 일요일 날 그려드리겠죠. 자, 3월 19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 다우지수가 0.92, S&P 500이 1.08, 나스닥이 1.41% 상승했습니다. 자, 3월달 FOMC 소화하며 상승 마감했고 자, 분위기를 보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막 하락해서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해서 조정 구간에 들어가니 많이 난리를 쳤는데 최근 반등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S&P 500은 조정 영역에서 도망갔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스닥은 조금 요거 아직까지 완전히 탈출 못한 것 같아. 다시 한번 뉴욕 증시가 빠지면 또다시 나스닥은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이것도 다 말장난이라는 거죠. 그죠? 뭐든지 빠져서 고점 대비 10% 빠지면 조정 국면이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자, 3월달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제가 앞에 방송에서 미쓰리가 소매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저는 이번 주 경기 침체 이야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소매 판매를 요렇게 할 것 같은데 저렇게 해서 미쓰리 예상은 틀렸습니다. 에이, 미쓰리 네가 그린 그림이 틀렸잖아. 그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놓고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지 않을 거야라고 그려놓고 그 그림을 맞추려다 보니까 소매 판매에 대한 시나리오는 틀렸습니다만 제가 앞에 방송에서 소매 판매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쟤네들이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자, 3월달 FOMC 회의 금리 동결할 것이 대세. 그럼 결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봐야 되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어제 사장 남천동을 보니까
그 헬마우스가 그 뭐라고 얘기하나요? 기득권들이 이재명 대표를 대하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밤에 보면서 욱했습니다. 저는 증권바닥에서 그런 거를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이입이 되니까 더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물론 증권사를 다녔습니다만 사실 증권사는 웬간하면 좀 있는 집 자식들을 많이 취업시키는데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인데 어찌 해서 증권사에 입사를 하게 됐고 그리고 네 군데씩이나 옮겨 다닐 정도로 야 증권사 이직 쉬운 거 아니야? 뭐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대접받고 이직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권회사 다니면서 그 무리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밑에 들어온 후배가 맨날 발렌타인 30년산 들고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집 자식이죠. 그래서 맨날 아는 선배들, 아는 형들이랑 같이 그 술 마시면서 그 다음날 막 몇백억씩 자금 유치하고 막 되게 편하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위치에서 뭔가 갖지 않은 위의 것들에게 이렇게 핍박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경우든. 근데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되게 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사방송 같은 경우에도 최상목 저거 봐라, 막 한덕수, 이런 것처럼 제롬 파월도 미국의 기득권, 쪼단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얘기로 돌아가 보면 금리 동결 발표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4.25에서 4.5% 유지됐습니다. 자, 50bp 금리가 인하된 상태잖아요. 5%였다가 지금 4.25에서 4.50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여전히 미국 국민들은 힘들어합니다. 왜? 그들은 이미 제로 금리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제로 금리를 한 번만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금융위기 때 경험했고 코로나 때 경험하다 보니까 이 4%대 이 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동결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 전쟁, 관세 여파로 부분적 상승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4월부터 양적 기축 속도를 늦추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지금 미국 부채가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 약간 연관이 있고요.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올해 미국의 GDP 전망치 기존의 2.1에서 1.7% 하향 조정.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5에서 2.7로 상향 조정. 자, 경제 성장률은 하향 조정하고 인플레이션은 상향 조정하고 이게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실업률 전망치는 4.3에서 4.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2025년 GDP, 인플레이션, 실업률 전망치 발표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향 조정됐지만 높은 상태는 아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높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지 않은 소리죠. 자, 금리 결정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금리를 동결한 상태에서 올해 상반기 25bp 인하 확률이 66.8%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5월 달까지는 일단은 이 기준 금리가 유지될 것 같고 그렇다면 다음 FOMC 회의가 있는 5월 달에 금리를 건드리는지 봐야 되겠죠. 연내 2차례 인하 가능성 83.4%, 3차례 인하 가능성 53.6%입니다. 올해 상반기 25bp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66.8%고 연말까지 12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1월달, 3월달 두 번 FOMC 회의에 있잖아요. 6번의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 두 번 인하할 확률이 83%. 최소한 앞으로 6번 회의에서 두 번 정도는 인하하겠지가 80%. 3번 인하할 거다 53%입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인하도 하고 인상도 하고 막 그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3월달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뭔가 안정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미쓰리 어떻게 조심스러워? 뭐 작년 네가 5월달에 8월달 얘기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랑은 약간 또 느낌이 달라요. 경제는 그때그때 다르죠. 큰 그림 속에서 사이클은 똑같이 움직이지만 그 사이클 안에서 사이클을 움직이게 하는 재료나 이슈와 그때 반응과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엔 그때 물과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계속 체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00포인트 이상 올라왔다고 흥분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언제든지 한 방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날짜가 있죠. 2024년 7월 11일 코스피가 2896포인트를 찍고 그리고 29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하다가 크게 하락하는 그때도 제가 주식시장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걸 주목하지 마시고 지금 주식시장의 질을 보셔야 된다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네, 돈다방 미쓰리 3월 18일, 3월 19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해 봤고요. 저는 목요일 뉴욕 증시 정리해서 내일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너무 금액 그래도 주식하니까 좀 큰 금액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냥 돈다방 미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구나, 들으시구나, 응원하시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싶으니까 너무 금액에는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저는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탄핵되는 그날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수라 발발타.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